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종 노래하는 송라이터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네, 부드럽고 또 하지만 알고 보면 괴팍한 상남자 데이브니어입니다. 자, 마른 장작 우리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한량 김 선생입니다. 바이엔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저는 김프로고요. 제 앞에는 앨범을 새로 내신 네. 로켓 아가씨 나오셨습니다. 예, 챕터 01이라는 정규 앨범으로 여러분을 찾아온 싱어송라이터 로켓 아가씨입니다. 네. 아, 차분해. 그러니까. 야, 부러워. 약간 여자 윤상 같지 않아요? 말하는 톤이. 여자 윤상. 네. 좋은 건가요? 아, 그쵸. 윤상 씨가 말할 때 보면 되게 차분하잖아요. 근데 평소엔 엄청 진짜 날카롭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캐릭터 말고 목소리 톤이랑 느낌만. 아니, 윤상. 윤상. 네. 윤상 씨가요? 여자 윤상 같이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 그냥 말을 할 때. 네. 아무튼 차분하고 뭔가 좋다는 그런 그렇죠. 느낌인 거잖아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시콜톡 오랜만에 사연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쇼 애청자입니다. 소소한 사연이자 하찮은 고민을 보냅니다. 수원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장거리 출퇴근자입니다. 아침잠이 많이 없는 편이라서 출근이 힘든 적은 별로 없는데 문제는 제가 장이 약해서 회식을 하거나 저녁을 약간 과하게 먹은 다음 날이면 통근 버스에서 느닷없이 신호가 옵니다. 더 큰 문제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신호가 오는 날에는 광역버스 특성상 정차를 하지 않으니 식은땀을 흘리면서 독실하지도 않은 제가 기도를 하면서 고속도로 종점까지 가곤 합니다. 혹시 세 분은 사회생활하면서 저와 같은 위기를 겪으신 적이 없는지, 혹 겪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소 곤란하면서 하찮고 지저분한 사연이라 메일 드려도 되나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디다가 물어보기도 민망한 질문이라 익명의 힘을 빌어 질문드립니다. 네. 야, 이거 출신이 있어요. PS. 재즈가 알고 싶다. JR 후기 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나 제 글만 빼고 위아래 글에 데이브니어님이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수줍당 탈당 선언하려 했으나 그런 곳에 연연해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수줍당원의 진면목이 아닌가 싶어 당원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네. 왜 그랬어요?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왜 웬만하면 그랬어요? 다 다는데, 정말 왜. 뭐 왜 이거 안 있으니까 달았지? 뺐겠지. 아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기억이 안 나고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고의로 한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사연을 남기신 거면, 제가 좀 다른 분들 댓글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넘어간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뭐 좀 말씀을 같이 나누죠, 뭐. 여러분 JR 가가지고 지금 한번 글 한번 남겨보세요. 데이브니어가 댓글 다 나간다나. 자,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경우 방광 용량을 재신 적이 김 선생은 있다고 그랬지. 있죠, 있지. 2리터? 평소에는 500cc. 네. 근데 유사시에는 1.5리터까지 확장된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방광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지금. 요건 또 다른 쪽입니까? 직장 쪽이죠, 직장. 장이 약해서. 직장 가는 길에 직장 문제. 그렇죠. 아, 예. 이렇게까지 가야 직장 됩니까? 가는 출퇴근길인데 직장에 트러블이 생긴 거거든요. 이런 적 있으세요? 이런 적 있으세요? 저는 튼튼해요, 장이. 저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급하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장이 길어요. 근데 실제로 장이 짧은 사람과 긴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있거든요. 장의 길이가 차이가 있는데 저는 깁니다. 장이 긴 사람들은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장이 길잖아요. 부패하잖아요. 고기가 들어가면 소화하면서 부패하거든요. 그게 이제 장이 길면 그 나중에 다 가스로 올라와. 몸으로 흡수돼. 진짜로요? 네. 참 별. 아무튼 그래서 인간은 장이 3m인데 원래 그래서 초식으로 세팅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 네. 있죠. 왜냐면 이게 육식 동물은 장이 짧거든요. 빨리 하고 빨리 배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지금 알쓸신잡이야?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근데 우리 김 선생은 장이 좀 약하잖아요. 저는 약하진 않아요. 그 뭐냐면 참으려면 참아요. 근데 그걸 굳이 왜 참냐? 빨리 해결하고 말지. 이런 마음에 그냥 근데 가는 이분은 거지.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버스를 출근해야 탔는데 되는데 어떻게 내 의지로 할 수 없잖아. 이럴 땐 참아야죠. 사도신경 외워야지. 주기도문. 야, 이거 좀 어떡하냐, 이건. 야, 저는 광역버스를 탄 적이 많지 않아가지고 전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선호하는 편이라. 이런 분이 제 아는 후배 중에 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김프로 쇼를 가끔 띄엄띄엄 듣는데 이거 들으면 자기 얘기 집 딱 알 거야.
그렇게 서울 시내 곳곳 간선도로들에 자기 흔적을 남기고 다녀. 아, 정말. 영역 표시를. 그렇죠. 이야. 좀 저속한 편이야. 길빵이라고 하죠. 기름빵. 길빵. 야, 그 범죄 아니야, 범죄. 동부간선도로 네. 어느 빠지는 길 우측 세 번째 전봇대 밑에가 자기가 그 신호를 남긴 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야. 올림픽대로에서는 잠실대교 지나서 첫 번째 그 빠지는 쪽에 있고 그러면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지 진짜. 자기도 길빵에 하고 싶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지. 못 참겠다는 거지. 그래서 야, 그래도 그건 좀 그렇다. 자가용을 타거든. 근데 낮에는 안 한대. 낮에는 안 한대. 이게 최소한의 자존심이야. 그래서 얘기해 준 게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게 길빵을 한대. 큰일 나. 근데 위험해요. 이제 그 깜빡이 켜놓고 내려가서 하는데 평탄한 데가 있고 도로 양 옆에가 이렇게 급격하게 꺾여가지고 약간 경사진 데가 있잖아요. 뭔지 알지? 네네. 도로변이. 그럴 때는 꼭 그 전봇대를 찾는데요. 전봇대에 있는 데를 가서 전봇대를 이렇게 앞으로 손으로 붙잡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의 중심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아, 진짜. 네. 근데 우리 사연 보내신 분이 아침잠이 많이 없는 편인데, 그럼 아침에 좀 장이 그럴 것 같으면 미리 해결을 하고 오시는 게 커피를 좀 많이 드시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메리카노 같은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으면 바로 신호가 또 오지 않나요? 해결을 하고 버스를 타시는 걸로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진짜 고민되실 것 같아. 이렇게 장이 약하면 이러다가 정말 실수하면은 이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나 그거는 정말. 이건 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택시 잡을 수도 없고 이건 정말 뭐 내릴 자, 이제 수도 그만해. 없고. 아, 지저분해. 자, 아니 뭘 사람이 리얼한 얘기야. 야, 이 사람 아, 지저분해. 그만해. 이제. 만약에 아침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잖아? 편의점 들어가서 옷 사야 돼. 아니, 지금 얼마나 고민되시면 이렇게 속옷도 사고 바지도 보내주셨겠어요. 사야 돼. 자, 알았어. 자, YIAST님께서 김엄마 나오던 에피소드 마지막 엔딩곡 제목 좀 알려주세요. 아마 로켓 아가씨 에브리띵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응이 있다니까. 그럼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아요. 한 소절 감사합니다. 해줘요, 우리 김 선생. 아, 많이 했어,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명석을 깔면 조금 뻘쭘하니까. 뽀삐 엄마님께서도 김용민 브리핑 듣고 방문해서 계속 잘 듣고 있습니다. 세 분 참 잘 어울려요. 6학년 일반 누나도 잘 듣고 있으니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네, 아이고. 야, 이거 환영합니다. 네. 데이브니어의 또 이 또 나요? 팬덤에 아니야. 우리 둘의 지금 김프로의 매력에 빠져 있는데 왜 이 정도면- 누님께서. 아니에요. 오셨다가 데이브니어의 마성에 아, 또 진짜? 휘감기신 거지. 아, 근데 왜 나랑 자꾸 누님, 큰 누님들을 엮는 거야? 왜 자꾸. 누님들이 싫어요? 아니, 난 누님들 좋아. 와가지고 아니, 저는 환영입니다. CD도 사주시고 아, 예. 이분들은 테이프를 내셔도 사실 그럼요. 분들이야. 감사합니다. 10대가 뭐가 중요해? 아이고, 네. 6학년 일반 누님이면 누님이라보다 저한테 진짜 어머님이시거든요. 무슨 어머니야? 저희 어머님 지금 연세 이 정도예요. 아, 정말? 그렇지. 아이고, 그렇군요, 예. 감자탕매님, 우리 김용민 씨 정말 대단하다. 자세한 내막 모르지만 굳이 여기 나와줄 이유가 없었을 텐데. 거창하게 솔직하세요. 연대나 공생 같은 단어까지는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참 보기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양쪽 다. 네. 굳이 이따위 곳에 나와신 이유가 없는 분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김용민 씨가 김프로쇼 나올 이유가 없죠. 네. 야, 뭐 근데 의리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기사 얘기하면서 큰 걸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곳곳에 이제 뭐 이렇게 조금 기자분이 헷갈리셔가지고 쓴 게 백투얼 있는데, 기사? 그쵸. 네. 그 중에 가장 크게 있었던 게 김프로쇼 잠깐 하고 닫는다. 그거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게 아니었었는데 그렇죠. 이게 뭔가 조금 와전이 돼가지고 그걸로 굉장히 섭섭함을 표하신 분들이 게시판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김프로 그렇게 사람만 몰라주는 거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밀당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 질문이 어떤 식이었냐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겠죠. 뭐 계속 이걸 할 수 없겠죠. 무슨 이거 범죄 무슨 저거 있잖아. 뭐 검사가 왜 엄청 아니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가 됐는데 이걸 뭐 잠깐 할 생각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막 했던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래서 곧 언제까지 해요? 닫겠군. 그래서 언제까지?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정확히 여러분. 얘기하란 말이야. 여러분들 사랑해주시는 그날까지 한다고. 이 사람은 내일 일도 몰라. 지금 다음 주 방송을 뭘 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언제 생각하고 있어. 아무튼 여러분 사랑으로 저희 굴러가고 있습니다. 잘. 그럼요. 아무튼 많이 오해 사랑해주세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7월 23일 날 오후 5시 반에 저희 용산 CGV 근처에 있는 자몽 미디어 센터에서 공개 방송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격조 있는 선물 코너 한번 가죠. 격조 있는 선물 폭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 시골톡 사연 주신 분, 그다음에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 뽀삐 엄마님, 유니코프 깔창 받으실 분, 감자탕맨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졸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친구 술친금 소연아범님의 술자리 만병통치약, 동급 최강 숙취해소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주 하얀 언덕 펜션, 김프로쇼 공인 펜션 1호. 제주 동남쪽 최고의 펜션이죠. 네, 발냄새 걱정 있으신 분들, 재구매율 30%를 자랑하는 깔창, 유니코프 깔창,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시고요. 가게보다 미리 통신요금 줄여주시는 위너스텔 알뜰폰, KT통신만 그대로 사용해서 품질은 동일하고 가격은 딱 반값.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저희 광고를 해주고 계시는 홍대 산울림 극장 앞에 있는 싱코데마요 멕시코 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맛있어.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찾아올 텐데요. 이번 주 로켓 아가씨 특집으로 오프닝을 이렇게 쭉 꾸며드렸는데 2부에서 김엄마 만나기 전에 로켓 아가씨의 인사 말씀 한마디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만나서 반가웠고요. 저희 21일 쇼케이스 겸 음감회 하니까 많이 와주시고 또 제 음악 많이 좀 들어주시고 음악을 내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데이브 니어 만났을 때도 딱 그랬었는데 저는 공감이랑 진심이거든요. 공감과 진심을 담은 음악을 하고 싶고 이런 음악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김프로쇼 그래도 종종 놀러 오세요. 네, 언제든지. 이렇게 앨범 때만 나오지 마시고 종종 나와줘서.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자주 모실 테니까 자주 나와주시고 저희는 광고 듣고 김엄마와 함께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김프로소 화이팅! 우리 엄마는 선생이에요. 네, 김프로쇼 2부는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아주 더운데 한 주 동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확실히 대한민국은 굉장히 다이나믹 코리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뉴스 베스트 3 이거 꼽는 거 아니에요? 네네. 당연히 1위는 지난 금요일에 터진 박근혜 정부의 삼성 승계의 개입을 입증하는 문서 공개, 발견, 이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다음 주, 또 앞으로 1개월, 1년, 내내 이거가, 이슈의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김용민 브리핑에는 일주일 동안 안 달아줬어요. 너무 늦게 터져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요일에도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코너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다 5일하고, 우리 김프로는 이제 6일에서 염전노예의 어떤 그런 위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끄럽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야, 이거 보니까 말이죠. 우리 김프로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 다 나왔어요.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문제,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세월호 유가족 감시, 국정역사 교과서 관제 데모. 이거 정말 박근혜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는지 이런 것들이 단번에 드러나는 그런 문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건을 말이죠. 박근혜 청와대가 출력한 문건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알짜. 박근혜 씨에게 가장 타격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로만 추려서 그 한 300장이 모여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의도적 수집이었다. 의도였다. 보관이다. 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남겨뒀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왜 셀렉션을 하냐 이거야. 가장 민감할 300건을 말이죠. 그리고 박근혜의 지금 운명을 좌우할
그러니까 저는 이 수집 작업들은 뭐 오래전부터 계속 수집을 했지만 이거를 이제 추려가지고 딱 캐비넷에 넣어서 보관한 것은 대선 국면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국면은 이미 박근혜가 구속되고 재판 준비를 할 시점이었고 또 삼성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역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아마 그 무렵에 이걸 탁 모아가지고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상황으로 박근혜와 이재용을 안내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한 것이 아니겠는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정수석실 안에 의인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도 남겼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큰 감동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김용민이의 감성에서 이런 멋진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아마 다들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류 300건을 민정수석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캐비넷에 남겨둔 듯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엄혹한 시대라서 정면으로 저항하지는 못해도 어떻게든 역사의 보조를 맞추려 했던 익명의 양심을 상상합니다. 아, 익명의 양심. 김대중 대통령이 하다못해 벽 보고 욕이라도 하라 라면서 잘못된 시대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라고 호소했는데 그 유지도 떠오릅니다. 네. 아, 어때요? 지금 눈물 흐르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자기 글을 읽고 자기가 이렇게 도취되는. 아, 이게 날씨가 더워가지고 되죠 뭐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 밤에 벽 보고 막 얘기하고 그래. 내가. 근데 한간에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포함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면서 또 막 어그로를 끄는 이 종편에서의 뭐 사람들이 생겨나지는 않겠느냐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그걸 비난하려면 황교안을 비난해야지 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합니까? 아니 그 황교안이 말이죠. 대통령 지정 기록물 리스트까지 봉인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 뭐가 대통령 기록물인지 어떻게 알아? 어? 아니 그렇잖아요. 지가 대통령 대행인 주제에 왜 리스트까지 다 봉인을 해버리냐 이거야. 그래서 기록물이 뭔지도 모르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정부 기록물 다 공개해도 무방하게 됐어요. 리스트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뭐 다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리스트가 뭔지 알고 그래서 우리가 보려는 그 리스트가 봉인됐다면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자기 꽤 자기가 이제 걸린 상황이어서 이전 정부 사람들이 얼마나 난감할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가장 이제 그래서 사실은 어제 우병우가 네. 아마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 피우면서 아이고 이거 도둑질도 수준이 맞아야 해먹지 이러면서 황교안을 탓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가장 떨고 계실 분은 우병우 씨가 아닐까 싶은데 이거 아무튼 뭐 다음 주 한 주 내내 막 시끄러울 문제니까 제가 조금 더 네. 이제 살펴봐가지고 김용민 예. 브리핑에서 이거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기대합니다. 네. 예. 그러면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꼽은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 다음 뉴스는 역시 그 종근당. 이건 뭐 확실히 그 갑질의 뭐랄까요 전형 혹은 최고 전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확실히 그 욕을 퍼붓는 동영상 보신 분들마다 다들 그야말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DNA를 갖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뭐 X 같은 X, 너는 생긴 것부터 뚱해가지고 자식아 살쪄가지고 미쳐가지고 다니면서 이 얘기를 듣는데 나를 상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분노 게이지가 폭발을 냈습니다. 예, 계기판을 뚫었어요. 예. 한 2분, 3분 지나가니까 못 듣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속에서 올라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운전기사분이 너무너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가 안 되겠다. 이 인간한테 내가 진짜 한번 공익적 차원에서 응징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어서 녹음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녹음하는 줄도 모르고 지랄을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막 얘기한 걸 다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추려서 언론에 공개한 것 같은데 이를 두고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그렇게 두둔하는 어그로를 끄는 인간들은 또 그거는 함정판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진짜 제가 애가 지금 옆에 있어서 욕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인간이 할 말입니까? 이거는 지옥 아니에요. 지옥 근무가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지옥 아닙니까? 지옥에서 무슨
응징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그래야 됩니까? 선량한 노동자가. 그래서 이걸 함정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장한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네. 만약에 김용민 씨 본인이었으면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욕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권력자들이 아주 입에 혀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비난을 받을 일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게 도가 지나치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당하는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그냥 삼키는 편이지만 남이 그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 제가 사실 좀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야, 너 녹음해라. 가져와라. 내가 편집해서 언론에 넘겨줄게. 이런 경우가 한 서너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직접 한번 세상에 알려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의 그 어떤 취지,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그 당사자가 됐다면은 제가 좀 우둔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이런 좀 수모를 당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하지만은 이분들은, 이건 도를 넘었다.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이걸 세상에 알리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조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그러니까 파일을 지금 2개로 나눴는데 한꺼번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약한 것부터 공개를 해요. 그래놓고 이제 제2제약회사 엘모 회장 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알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럴 때 이제 목소리를 변조한 걸 풀어내고 좀 더 많은 그런 내용을 또 공개해가지고 빼박.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건이 대응하다가 결국에는 인간 쓰레기가 되도록 그렇게 저는 함정을 팰 것 같습니다. 내가 복수를 하면은 아주 무섭게 복수하는 사람이거든요. 나 때문에 회복불능의 상태로 나락으로 빠진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진짜 백기를 들고 잘못했다고 와서 우는 사람도 있고. 내가 무슨 패를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나를 건드리지 않는 게 가급적 좋지 않겠는가. 저거 이정환처럼 했다면은 저는 당연히 비난을 받고, 그래서 하여튼 저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내가 우습게 보여서 내가 약자라서 이렇게 나를 밟는다? 이거 천배만배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프로도 이런 점을 분명히 알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적절한 시기에 K브리핑 K모 파일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 그래서 종군당 우리 회장님이 폭언과 막말을 일삼은 것이 두 번째 뉴스였는데, 자, 그러면 김용민 씨가 꼽는 마지막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겠습니까? 정유라죠, 정유라. 예. 정유라의 기습 법정 증언. 주진우 기자가 또 얘기한 게 있더만요, 보니까. 네. 주진우만도 못한 겁니까, 우리 김프로가? 다음 주부터 바꾸시든가. 서초동 주반장으로 바꾸든가, 그러면. 근데 그 인간 연락이 안 되는 때가 많아가지고, 좀 싼 김프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일단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정유라가 있는 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있다는 거죠. 네. 한 팀은 특검이었고 다른 한 팀은 정유라의 법정 증언을 막으려고 보낸 사람들이다. 현재 최순실의 처지로 보자면은 이게 무슨 최순실 끈앞을 갖진 않고 정유라의 법정 증언으로 치명타를 입게 될 또 다른 주체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삼성이 보낸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크게 세 그룹으로 볼 수 있는데 삼성이 보냈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보냈거나 아니면 최순실 씨 측에서 보냈거나 이렇게 가능성은 세 가지인데, 그러면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뭔가 사람을 사서 보낼 만한 여력이 되는가 를 따져본다면 삼성 쪽일 가능성이 제일 높기는 하죠. 주진우 역시 이재용 회장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룹들로 이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네. 정유라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까지 다 이제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과 박근혜, 최순실 모두 빅엿을 먹게 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안은 사실 삼성한테는 되게 결정적일 수 있어서요.
지금 예. 모든 증언을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줬다는 사실 자체를 지금 망가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수혜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예. 본인이 받았다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래서 저는, 이 정유라 씨가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또, 증언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 했던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난 상황에서 앞으로 정유라의 증언을 막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정유라는 따라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것이다. 게다가 또 문건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지금 전선이 넓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넓어진 전선 속에서 정유라 마크한다? 마크 잘못했다가 아주 그냥 빅엿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고, 그 변호인들이 굉장히 골 때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정유라 씨의 변호인이 정유라 씨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을 굳이 특검이 지금 협박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불리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아이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본인 당사자가 그걸 얼마나 느끼겠어요. 정유라가 검찰 측 증인이 됐어요. 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피고 쪽이 아니라 아주 골 때리는 양상이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앞으로 이제 터져 나올 것들이 문서도 발견됐겠다. 여러 그렇죠. 가지 정유라 씨의 심경 변화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여튼 법정에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하게 돌아갈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두루두루 이제 앞으로, 상황들을 좀 예견해 보자면은, 정유라는 할 말 다 할 것이고, 네. 뭐 이미 뭐 최순실은 딸과의 인연을 모두 다 끊겠다 뭐 이렇게 공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후에 정유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는 그게 상당히 또 궁금해져요. 그래서 박근혜나 최순실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 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정유라는 지금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면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들, 지금 낳은 아들과의 어떤 그런 계속 동거를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그것만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돌아갈 양상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이렇게 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뭐 유죄 판결 받는다면은 뭐 최소한 10년 이상은 받을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겠죠. 좀 형이 굉장히 무겁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정유라는 혼자가 되는 건데 자 이후에 그렇다고 뭐 장시호가 도와주겠어요? 뭐 최순득이 도와주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후의 삶이 상당히 대한민국의 현재 환경 속에서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라디오 드라마로. 라디오 드라마로. 그래서 물론 이제 정유라 씨로 연상되게끔 하면 안 되겠죠. 그거를 언제쯤 개봉하느냐. 이제 김프로의 그 영화가 개봉될 시점, 그 시점을 골라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게끔 김프로 영화는 이제 관심이 없게끔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종근당 회장 같은 사람을 봤나? 나는 시사평론계의 이장 아니야. 다 알고 있어야 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좋은 내용 잘 알차게 꾸며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 모시고 한 주간 뉴스 정리하면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